화보 촬영이 한창인 메이코. 그녀와 함께 작업을 하는 츠구미는 그녀의 절친한 동료인 동시에 가장 친한 친구기도 합니다.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두 사람. 이때 츠구미는 자신이 최근에 빠진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평소 남자와의 관계에 조심스러웠던 츠구미는 이 남자에게만큼은 강렬한 끌림을 느꼈다고 이야기하죠. 사이좋게 떠들다 보니 어느덧 목적지에 도착한 택시. 츠구미가 택시에 내려 집으로 떠나자 메이코는 택시기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すいません。今来た道引き返してもらってもいいですか？ 한 디자인 사무실에 도착한 메이코. 그녀는 사장인 카즈키와 익숙하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죠. 알고 보니 츠구미가 최근에 만난다는 남자의 정체가 메이코의 전 남자친구인 카즈키였습니다. 久美ちゃんと親友。 헤어진 지 2년이 넘은 지금 시점에 찾아온 메이코가 달가울 일 없었던 카즈키는 메이코를 쏘아붙이기도 하지만 なんでお前そうやっていつも俺を傷つけんの？わかんない。好きだからかも。 두 사람은 이전 연애 감정에 빠진 듯 이런저런 얘기를 나눕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직원이 돌아오고 메이코는 사무실을 빠져나갑니다. 그로부터 3일 후 츠구미와 함께 카페에 있던 메이코는 우연히 지나가던 카즈키를 발견합니다. 그 자리에서 자신의 전 남친이 카즈키였음을 밝히는 메이코. カズの元カノって私なの。 이에 츠구미는 자리를 박차고 떠납니다. 가장 친한 친구의 새로운 썸남이 자신의 전 남친임을 알게 된 메이코. 그녀는 아주 모질게도 그 상황을 정면 돌파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녀의 상상 중 하나였을 뿐이었죠. 과연 그녀가 상상 끝에 내렸을 결론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작품은 2022년에 개봉한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영화입니다. 단편 3개가 붙어있는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 가장 첫 번째 에피소드가 바로 이 에피소드 마법이었습니다. 작품 속 츠구미와 메이코는 함께 작업을 하는 모델과 제작자의 관계입니다. 하지만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는 친구라는 점이 일반적인 관계와는 달랐죠. 그래서인지 퇴근 후 함께 탄 택시 안에서 연애와 관련된 이런저런 이야기까지 자연스레 입에 올립니다. 메이코는 사랑에 빠진 친구 츠구미를 흥미롭게 관찰합니다. 연애에 큰 관심이 없던 친구가 푹 빠져버린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흥미가 동했던 거죠.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우연히 겹친 몇 개의 단서라고 생각했지만 오피스 겸 집이 있다는 남자, 상대의 바람으로 헤어졌다는 남자, 그리고 카라고 불렸던 서로의 애칭까지. 그녀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메이코는 차를 돌려 카즈키를 찾아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절친의 영혼의 짝꿍은 츠구미의 전 남친이었던 거죠. 이 과정에서 그녀는 택시를 왔던 방향으로 되돌립니다. 이는 그녀가 가야 할 곳이 출발지와 가까웠기 때문이겠지만 영화에서 상징하는 의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택시가 츠구미의 집으로 향하는 과정은 순행입니다. 두 사람의 얼굴엔 웃음이 가시지 않았고 각자의 삶을 향해 반듯하게 나아가는 모습이었으니 말이죠. 그래서인지 카메라 숏 구성도 뒤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관객을 향해 배우들이 다가오는 듯한 느낌을 받게끔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차를 돌려 카즈키에게 가는 과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메이코는 시종일관 멍한 표정이고 택시는 관객이 아닌 스크린 쪽으로 그 방향을 돌린 채 흘러갑니다. 이는 순리를 거스른 역행, 그리고 2년 전 헤어졌던
카즈키와 메이코의 관계로 거슬러 올라가는 회귀의 과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역행이 벌어진 후 카즈키와 메이코는 잠시 이전에 행복했던 웃음을 되찾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하 직원이 돌아오자마자 불안정한 행복은 금세 깨져버리고 말죠. 이후의 장면도 화면에서 멀어지는 메이코의 모습을 담은 건 결코 행복할 수 없던 역행의 과정을 담고 있던 것이라 봐야겠습니다. 두 번째 우연은 더 파괴적으로 일어납니다. 츠구미와 함께 있던 메이코의 앞에 카즈키가 나타났으니 말이죠. 그런 그에게 메이코는 카즈키가 자신의 전 남친임을 밝힙니다. 물론 이 장면은 메이코의 상상이었고 그녀는 나름의 방법으로 이 상황을 모면하게 됩니다. 단지 상상일 뿐이었습니다. 그녀가 절친을 완전히 저버린 것은, 그리고 전 남친과의 최소한 예의도 지키지 않았던 것은. 하지만 그 상상이야말로 어쩌면 그녀가 가장 솔직한 순간이었을 겁니다. 물론 메이코는 그녀의 말처럼 카즈키에게 큰 미련이 없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찰나의 순간에서 느껴졌던 두 사람 사이의 묘한 기류, 그리고 충동적으로 내뱉은 메이코의 상상 속 이야기는 그녀의 말과 달리 여전히 카즈키에 대한 호감이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비록 이는 상상 속에 그쳤으나 반대로 말하면 그녀가 유일하게 진심을 내비쳤던 부분이었죠. 메이코의 직업은 모델이었습니다. 필요하다면 가짜 웃음을 짓고 가짜 행복을 연기하는데 익숙한 사람이란 뜻이죠. 그런 그녀의 모습을 솔직하게 바라보는 건 카메라 뒤의 츠구미였습니다. 즉, 카메라를 바라보는 모델 메이코는 가짜를, 카메라 뒤에 서서 메이코를 바라보는 츠구미, 그리고 그녀와 닮아있던 카즈키 역시 진심을 털어놓을 줄 아는 솔직한 인물을 대표합니다. 두 번째 우연에서도 그녀만 다른 방향으로 보고 앉은 장면이 있는데, 이 또한 진실과 거짓을 뚜렷하게 나누는 상징으로 사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매번 거짓말과 꾸며진 이야기들로 자신을 치장하고 본질적인 문제를 피해왔던 메이코는 또다시 어려운 상황에 놓입니다. 이때야말로 진심을 드러낼 기회라 생각했지만 두 사람의 행복을 위해 그녀는 한 발 물러섭니다. 대신에 돌아가는 길, 그녀는 익숙했던 카메라 앞이 아닌 카메라 뒤에 서서 세상을 관망해 봅니다. 매번 솔직할 수 없던 자신의 태도에 대해 반성하듯 그녀는 사진 한 장을 찍고 이곳을 떠나죠. 이 장면은 앞으로의 인생에서 그녀가 꾸며진 행복에 살기보다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며 살게 될 것임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사건들이 반드시 행복하리란 법은 없지만 적어도 꾸며진 거짓 행복보다 나을 거란 깨달음을 얻는 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2번 더 있을 우연과 상상 리뷰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